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느 할머니가 실수로 받은 전화 한 통에 인생이 뒤바뀌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을빛 인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78세의 한 할머니입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이죠. 하지만 어느 날 정말 우연히 받게 된 전화 한 통이 이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180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외로운 할머니의 일상.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신 김순자 할머니 78세.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시는 할머니의 하루는 항상 똑같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간단한 아침을 드시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시죠. 하지만 공원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으실 때면 가슴 한편이 서늘해집니다. 순자 할머니에게는 두 아들과 한 딸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작은 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딸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할머니는 종종 혼자 중얼거리곤 하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온갖 고생을 다하며 세 자녀를 키웠는데 이제 자식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만 바쁘다며 어머니를 찾지 않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이면 더욱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모두 모여 시끌벅적했던 집이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렸죠. 그날의 특별한 오후. 2024년 3월 15일.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손자, 손녀들에게 줄 목도리를 만들고 계셨지만 언제 전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죠. 운명을 바꾼 전화 한 통. 오후 3시 17분,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가 수화기를 들었을 때 반대편에서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사가지고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당황하셨습니다. 민수라니. 그런 이름의 아들은 없는데. 할머니의 아들들은 영호와 준호였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는 민수라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번호를 잘못 눌렀나 봅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저희 어머니와 너무 비슷해서. 그 남자의 목소리에서 할머니는 뭔가 특별한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아드님. 그런데 혹시 어머니께서 어디 계신가요? 할머니가 물었을 때 전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되네요. 습관처럼. 두 외로운 영혼의 만남.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이 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얼마나 그리우시겠어요. 네,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특히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창밖을 보니 정말로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드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저도 혼자 사는 처지라. 할머니의 제안에 그 남자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30분, 1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남자분의 이름은 이민수 씨, 45세였습니다. 어머니를 3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살고 계신 분이었죠. 민수 씨는 할머니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일만 했어요. 회사에서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고 어머니께 효도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은 오지 않더라고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다. 할머니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도 새 자식을 키웠는데 다들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해요.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자식분들이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식들에게 잊혀진 어머니였고, 다른 한 사람은 어머니를 잃고 후회하는 아들이었죠. 매일 이어지는 따뜻한 통화. 그 첫 번째 통화 이후 놀랍게도 민수 씨는 다음 날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져서 잠을 잘 잤거든요. 아이고, 나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렇게 시작된 일상의 통화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30분 정도였던 통화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때로는 2시간까지 이어지기도 했어요. 민수 씨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마치 진짜 아들에게 하듯이 오늘 밥은 제대로 먹었니? 날씨가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어라 같은 당부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워진 사이. 한 달이 지날 무렵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있었어요. 어머, 정말. 우리 민수가 얼마나 기특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민수 씨의 기쁜 소식을 함께 기뻐해 주는 할머니. 반대로 민수 씨도 할머니의 작은 일상까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어제 말씀하신 혈압약은 제때 드셨어요? 그리고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좀 어떠세요? 아이고, 이 녀석이 진짜 아들보다 더 신경을 써주네. 할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며 눈시울을 적시곤 하셨습니다. 정작 친아들들은 어머니의 건강 상태도 잘 묻지 않는데 남남인 민수 씨가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니 얼마나 고마우셨을까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 민수 씨에게도 할머니의 존재는 삶의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후 3년 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외로움과 죄책감을 할머니 앞에서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 어제 또 어머니 꿈을 꿨어요. 꿈에서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이제 그만 자책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민수야. 내 어머니도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무 자책하는 모습 보기 싫어하실 거야. 어머니들은 자식이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란다.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민수 씨는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반대로 할머니도 민수 씨를 통해 자식에 대한 섭섭함을 달래고 계셨어요. 할머니, 자식분들이 연락을 안 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어른이 되면 다들 바쁘거든요.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까? 내가 너무 서운해했나? 아니에요. 서운해하실 만해요. 하지만 할머니가 건강하고 행복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자식분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예상치 못한 만남의 제안. 2달째 접어들던 어느 날,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직접 뵙고 싶은데요. 그동안 목소리로만 대화하다 보니 더욱 궁금해졌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으셨고, 또 혹시 서로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셨거든요. 인수야, 할머니가 너무 늙고 초라해서 실망하지 않을까봐.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중요한 거죠. 드디어 이루어진 첫 만남. 며칠의 고민 끝에 할머니는 민수 씨를 만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만날 장소는 할머니 집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그럼 할머니, 내일 오후 2시에 따뜻한 하루 카페에서 만나요. 저는 검은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을 거예요. 알겠어. 민수야, 할머니는 회색 가디건을 입고 갈게.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었거든요. 아침부터 옷장을 뒤져가며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시고 머리도 곱게 빗으셨어요. 감동의 첫 순간.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할머니는 카페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오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카페 안에는 이미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민수 씨도 일찍 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셨을 때 민수 씨가 일어나면서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이고, 민수야. 정말 반가워.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진짜 모자처럼 서로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더욱 깊어진 유대감. 카페에 앉아 처음으로 마주본 두 사람. 민수 씨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다고 했어요. 할머니, 우리 어머니랑 정말 비슷하세요. 특히 웃으실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그래? 그럼 더욱 반가우네, 민수야. 너도 참 인상이 좋구나. 착해 보여. 할머니는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싸운 도시락을 꺼내셨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너 좋아한다고 했던 갈비찜 만들어 왔어. 그리고 김치찌개도. 민수 씨는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 그리웠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죠.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 손맛을 느낄 것 같아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다. 그렇게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때로는 할머니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민수 씨는 할머니의 집안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내려주고, 무거운 쌀포대를 들여다 주고, 고장난 전등을 고쳐드리기도 했죠. 민수야.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 정말 고마워.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하죠.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의미를 찾았어요. 할머니는 민수 씨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 주셨고, 민수 씨는 할머니의 병원 진료에 함께 따라가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 할머니가 사시는 동네에서는 이제 할머니와 민수 씨의 이야기가 유명해졌어요. 순자 할머니 정말 복 받으셨네. 저런 효자를 어디서 만났대? 아들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던데? 동네 할머니들은 부러워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냥 인연이야. 서로 필요한 사람끼리 만난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셨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노년에 이런 따뜻한 인연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상치 못한 변화의 조짐. 그런데 이런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 씨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한 달 정도 못 뵐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마음에는 갑자기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민수 씨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하게 되신 거죠. 이별의 아쉬움과 새로운 깨달음. 그래, 민수야. 일이 중요하지.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지만 속으로는 많이 아쉬우셨어요. 하지만 민수 씨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죠. 민수 씨가 떠나기 전날 두 사람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없는 동안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매일 전화드릴게요. 응, 알겠어. 민수야도 건강 조심하고 일 열심히 해. 할머니는 민수 씨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목도리를 건네셨어요. 그동안 손자들에게 주려고 만들었던 그 목도리 중 하나였죠. 할머니가 손수 떠준 거야. 추운 나라에 가니까 목을 따뜻하게 해. 민수 씨는 그 목도리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성찰. 민수 씨가 출장을 떠난 후 할머니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외로움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여전히 민수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민수 씨에게는 새벽 시간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응. 오늘은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이웃집 할머니랑 이야기도 나눴어. 그런데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시차 때문에 힘들 텐데. 괜찮아요. 할머니 목소리 듣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친자식들의 예상치 못한 연락. 그런데 민수 씨가 떠난 지 2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큰아들 영호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어머니, 저 영호예요. 영호야? 웬일이니?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을 못 드렸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들이 먼저 안부를 묻는 게 얼마만인지. 사실 영호는 최근 캐나다에서 한국인 모임에 참석했다가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 할머니는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고 방문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했는데 문득 자신의 어머니 생각이 난 거죠. 어머니, 제가 너무 못된 아들이었네요. 이제라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작은 아들과 딸의 연이은 연락. 신기하게도 그 다음 주에는 부산에 사는 작은 아들 준호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딸 미영이도 직접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엄마 혼자 계시는데 자주 못 와서. 할머니는 정말 놀라셨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동시에 연락을 하는 건 몇 년 만의 일이었거든요. 얘들아, 괜찮다. 엄마가 이해해. 다들 바쁜 거 아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뻤어요. 특히 민수 씨가 없어서 외로웠던 시기에 자식들이 연락을 해주니 더욱 고마웠죠. 민수 씨와의 특별한 대화. 그날 저녁 평소처럼 민수 씨와 통화를 할 때 할머니는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민수야,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 우리 큰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먼저 안부를 물어보더라고.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말이야, 너무 이상해. 왜 갑자기 다들 연락을 하는 걸까? 민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자식분들이 할머니 변화를 느끼신 건 아닐까요? 내 변화. 네, 할머니께서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거든요.
목소리도 더 활기차고 뭔가 행복해 보이세요. 자식분들도 그런 어머니의 변화를 느끼신 거 아닐까요? 할머니의 깨달음. 할머니는 민수 씨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로 자신이 변했을까요? 거울을 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그리고 행동도 더 적극적이 되었고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는데 요즘은 공원도 자주 나가고 이웃들과도 더 많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아, 정말 그런가 보구나.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셨어요. 민수 씨와의 만남이 자신에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걸 새삼 깨달으신 거죠. 민수 씨의 귀국과 특별한 소식. 한 달 후 드디어 민수 씨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드디어 돌아왔어요. 어머, 민수야. 잘 들어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할머니, 제가 출장 가기 전보다 더 밝은 목소리 같은데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할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식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민수 씨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놀랐어요. 할머니, 정말 많이 밝아지셨네요. 뭔가 더 젊어 보이시기도 하고. 그래. 나도 요즘 거울 보면 예전보다 좋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 가족들과의 화해. 그 후 몇 달 동안 할머니와 자식들의 관계는 놀랍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큰아들 영호는 캐나다에서 매주 화상 통화를 해드렸고, 작은아들 준호는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어머니를 뵙기 시작했어요. 딸 미영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걱정스러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엄마가 저희를 격려해 주시네요. 미영의 말을 들으며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먼저 행복해져야 자식들도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민수 씨의 새로운 시작. 민수 씨도 할머니를 통해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된 거죠. 할머니, 저 요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어머, 정말 좋은 사람이니? 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가르쳐 주셔서 이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는 마치 진짜 아들의 좋은 소식을 듣는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 어느 날 할머니는 민수 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깨달은 게 있어. 가족이라는 건 꼭 피를 나눈 사이만이 아니구나 싶어. 어떤 뜻이세요? 너는 나한테 진짜 아들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 내가 있어서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고, 그 덕분에 진짜 자식들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거든. 민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는 제게 두 번째 어머니예요. 아니, 어쩌면 더 소중한 분이실지도 모르겠어요. 따뜻한 결말. 지금 순자 할머니는 80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민수 씨와는 매일 전화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계세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할머니는 이제 이웃 할머니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인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되더라고. 나처럼 78세에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걸 보면 말이야. 민수 씨는 결혼을 했고 할머니는 그의 결혼식에서 친어머니처럼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 씨의 아내도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모시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죠. 때로는 우연히 시작된 작은 인연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순자 할머니와 민수 씨처럼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나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따뜻한 인연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